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며칠 전인 10월 31일 일본은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총선인 중의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안정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의혹으로 선거가 끝난 뒤 1년 반이 넘도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선거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공직선거의 역사도 긴 일본은 지금도 기표란에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을 연필로 한자나 히라가나로 쓰는 수기표 방식으로 투표를 치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도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한 획이라도 잘못 기재된 것은 개표 과정에서 모두 무효표 처리합니다. 법학자로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일본식 선거제도의 시사점이란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최원목 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 선관위와 일본 선관위의 결정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한국보다도 인구가 2배나 많고 고령 인구가 많은데도 일본 선관위는 전 직원이 연필을 깎아대면서도 철저한 수기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 잘난 전자개표 제도의 장점이나 선전해 대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한국의 선관위 직원들과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최원목 교수의 일본식 선거제도의 시사점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가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일본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구식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공직선거에선 투표자가 직접 기표란에 지지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기재해야 한다. 연필로 써야 한다. 볼펜 등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투표 용지에 있는 후보자나 정당 이름 밑에 있는 공란에 도장을 찍는 방식과는 천지 차이다. 일본에선 이처럼 까다로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도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한 획이라도 잘못 기재된 것은 모두 무효표 처리하는 엄격성까지 유지하고 있다. 재검표에서 도장의 굵기, 투표지 색깔, 투표지 상태, 여백 간격, 관리인과 참관인의 비정상적 이름 등에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곤란한 이상성이 다수 감지되는데도 그대로 유효표 처리하고 마는 한국 대법원의 양심과는 천지 차이다. 한국보다도 인구가 2배나 많고 고령 인구도 많은데도 일본 선관위는 전 직원이 연필을 깎아대면서도 철저한 수기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 잘난 전자개표 제도의 장점이나 선전해 대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한국의 선관위 직원들과는 천지 차이다. 일본의 개수기는 투표 용지의 매수를 세면서 이상표를 금지했을 경우는 그 표만 자동적으로 거부부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둘로 구부러진 상태나 2장 겹친 상태의 투표용지를 기계가 감지하여 배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표들을 참관인들이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일일이 찾아냈는데도 윽박지르며 개수에 포함시키거나 다시 개수기를 껐다가 켜는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우리 개표원들과는 천지 차이다. 그 길은커녕 모양내기 반일에 급급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IT 기술 운운하며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오면서 독재와 부정선거가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원칙을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대선 전국에서 선거 부정 이슈가 본선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는데도 국민들은 저마다 승리를 확신한단다. 그 승리라는 단어는 도장으로 찍기 바란다. 어차피 번질 급조된 그 시기에. 이 사항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의 일본식 선거제도의 시사점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선거 투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성입니다. 결코 신속성이 아닙니다.
선거 투개표에서 내가 찍은 표가 그대로 표로 반영되는 이른바 선거의 무결성,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선거관리는 그 무결성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4차례의 4.15 총선 재검표를 보고도 한국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선거관리 투개표 이 시스템과 비교해서 한국 선거관리 투개표 시스템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투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저런 투개표 상태를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한국의 선거관리 잘 되고 있어, 별 문제 없어,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도 그거 사소한 선거관리의 부실일 뿐이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선거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해서 선거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선거관리는 그만큼 정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야당에 왜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이준석, 하태경 이런 인간들에게 고합니다. 다시는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마세요. 만약 그따위 소리들을 또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고 집권 세력에 내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당신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정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야당 정치인이 개표하면서 재검표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욕이나 먹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 최원목 교수가 5천만 국민이 한 번씩 외칠 때라는 글을 쓴 거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한국민의 성정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하다. 나치는 어린 세대를 세뇌시켰고 중국은 문화혁명의 공포가 자리 잡았기에 행동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은 자발적으로도 붉은 악마와 같은 의문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그만큼 미래가 위험하지만 뭐든지 해결 가능하다. 역사상 최초인 부자 나라에서 벌어질 볼셰비키 혁명을 막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외쳐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부자 나라에서 벌어질 볼셰비키 혁명,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들은 대체로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객관적으로 지금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퇴행적인 공산주의로의 일종의 투항, 그런 타락, 그런 몰락, 그런 길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